불안은 행동하면 사라진다. 왜 불안해 있을까? 어떤 이유로 고민하거나 괴로워할 때면 반드시 불안이 따라붙는다.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은 경우는 아마 없을 것이다. 불안의 반대는 안심이므로 스스로를 안심시키면 고민은 해결된다. 뇌를 과학적으로 불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면 대처법은 명확해진다. 뇌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안은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상태다. 인간이 긴장, 불안, 공포의 감정을 느낄 때 뇌에서는 신경전달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노르아드레날린은 싸움 또는 도주의 물질로 불린다. 원시인이 맹수와 맞닥뜨린 장면을 상상해보자. 맹수는 이미 인간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다. 인간은 싸우든 달아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넋놓고 가만히 서 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싸울까 달아날까?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뇌가 예민해져 집중력이 올라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르아드레날린과 함께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온몸의 혈액이 빠르게 돌아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 온 힘을 다해 달아날까 아니면 맹렬하게 싸워 쓰러뜨릴까? 노르아드레날린이 일으키는 불안과 공포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에너지로 작용한다. 즉 위기의 순간에 재빨리 움직이라며 맹렬한 기세로 우리를 다그치는 물질이 노르아드레날린이다. 불안은 가만히 있으면 커지고 움직이면 작아진다. 불안은 위태롭거나 난처할 때 찾아온다. 그리고 우리에게 빨리 몸을 움직여서 벗어나라고 소리친다. 그것이 불안의 생물학적 존재 이유다.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할수록 불안은 더욱 강해진다. 이 불안으로 들어가서 어쩌지 하고 고민할수록 불안은 더 커진다. 많은 사람이 고민을 안고 불안해졌을 때 저지르는 실수는 어쩌지 하며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고민해도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하다. 행동하면 된다. 순식간에 불안이 전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몸을 움직이면 불안은 반드시 가벼워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은 계속 커지므로 뭐든 하기만 하면 기분을 바꿀 수 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 감정은 공포와 불안이다라고 토머스 홉스가 말했듯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정인 것이다. 불안의 근원인 노르아드레날린은 행동을 위한 에너지, 즉 행동의 휘발유이다. 우리를 고통에서 구해줄 에너지가 바로 불안인 셈이다. 불안이라는 에너지를 태워 몸을 움직이자. 불안을 태울수록 줄어들고 마음은 편안해진다. 어떻게 하면 불안을 태울 수 있을까? 행동하면 된다. 행동하면 현실이 달라진다. 세상에는 인풋 세계에 사는 사람과 아웃풋 세계에 사는 사람이 있다. 정보나 지식을 아무리 열심히 받아들여도 그저 뇌 안의 데이터만 늘어날 뿐이다. 바깥 세계, 즉 현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실질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자기 성장도 이룰 수 없다. 고민을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이나 책에서 대처법을 알아보면 약간의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겠지만 소리내어 말하거나 글로 쓰거나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고 상황도 나아지지 않는다. 인풋 세계에서 살아가는 한 불안은 계속되고 고민이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소리내어 말하고 누군가와 의논하고 글로 써내자. 작은 행동을 하나씩 실천해야 불안이나 고민이 해소된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도 보이기 시작한다. 알고 있는가? 우리가 아는 고민의 대부분은 대인관계, 소통, 사회생활에 관한 문제이다. 타인과 얽히는 가운데 생기는 문제를 가만히 방 안에 틀어박혀 고민해봤자 해결될 리가 없다. 고민은 행동하면서 해결해야 한다. 인풋 세계에서 정보만 모으고 끙끙거려봤자 절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일단 움직이자. 이렇게 움직여보자. 첫째, 말하기. 친한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도 말하기에 해당한다. 바보야 라고 크게 외치면 속이 후련해져서 스트레스가 풀린다.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잡담을 하면서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 수도 있다. 적절한 질문을 던지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기도 한다. 둘째, 쓰기. 쓰기는 한층 강력한 아웃풋 행동이다. 고민을 글로 적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린다. 문장으로 남기면 머릿속에 정리되어 고민이 명확해진다는 장점도 있다. 매일 일기를 쓰면 스스로를 통찰하는 힘이 길러진다.
글로 적으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므로 그릇된 생각이나 부적절한 감정이 보이고 어떻게 거치면 좋을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움직이기. 만일 강한 불안감이 도저히 가라앉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100m 전력 질주를 하자. 마음이 꽤 개운해질 것이다. 불안은 뭐라도 하라고 부추기는 에너지므로 온 힘을 다해 뭔가를 하면 줄어들거나 사라진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다.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이 활성화되어 노르아드레날린이 정상화된다. 머릿속이 진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져 부정적인 감정이 가라앉는다. 마음이 불안하다면 우선 행동하자. 어떤 행동이든 괜찮다. 눈뜨는 인생의 한마디입니다. 어제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들었네요. 열심히 사는데 오히려 왜 불안함을 느낄까? 뒤집어 보면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불안함도 없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은 열심히 살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꿈도 없고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불안도 스트레스도 없는 거죠. 불안은 성공을 추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뭔가를 이루고 싶은 희망에서 오는 긍정적인 감정인 거죠. 하고 싶은 욕구, 해야 할 계획이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감정을 주는 것입니다. 몸이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신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적기 시작합니다. 적기만 해도 불안이 없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적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시도를 하죠. 또 어떤 때는 불안한 마음이 들면 무조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조깅을 시작합니다. 20분에서 30분쯤 달리고 들어오면 거짓말처럼 불안한 마음들이 사라짐을 느끼곤 합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세로토닌 레벨이 높아져 어떤 일이든 자신감을 갖고 뭔가를 행동으로 옮길 용기가 생깁니다. 자, 하루에도 몇 번씩 불안한 마음이 든 적이 있나요? 당신이 살아 움직인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그냥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TV 앞에 있거나 이불 속에 하루 종일 누워있지 말고 몸을 움직이는 행동을 해보세요. 기분이 한결 좋아짐을 느낄 겁니다. TV에 빠져 있거나 이불 속에 숨어 있다 보면 그 순간은 모면할지 모르겠지만 그 불안감은 계속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